최고 세율이 82.5%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세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절세 탕탕탕! 절세 사냥꾼 텍스헌터 김도현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시기를 텍스헌터가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밝은 건 좋은데 만약 좋아할 수만은 없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누구냐? 다주택자 분들입니다.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026년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데요. 오늘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부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이와 관련된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또 이 기사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과연 다주택자 중과세율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이 중과세율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자 혹은 3주택자 이상이면요, 이거를 이제 양도당시를 판단을 하게 돼요. 양도당시에 양도하는 주택이 만약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요거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늘어났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0%가 됩니다.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30% 세율이 가산이 됩니다. 일단 세율만 보더라도 엄청난 세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 다주택자 중과세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또 뭐냐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장특공도 인정을 안 해주고요. 세율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금이 진짜 몇 배가 불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건 미친 세금입니다. 정말. 만약 30%라고 했을 때요, 최고 세율이 82.5%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세율입니다. 사실 주택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소득이 아니라 명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명목소득에 이런 세율을 적용을 시킬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4년 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생겼죠. 그때 한 분이 오셨었어요. 저한테 상담을 오셨는데, 그때 양도 차익이 얼마였냐면 한 2천만 원 정도 조금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과세율을 적용을 당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는 세금만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의 50%가 넘었죠. 그분이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 너무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제가 신고해 드리면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금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이 막 전화가 와서 이제 상담 요청을 하세요. 이거 벌벌벌벌 떠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유예가 되냐 안 되냐, 빨리 팔아야 되냐 안 되냐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 저도 모릅니다. 다주택자 중과와 관련된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1월 5일 날 나온 한국경제 기사고요. 내용을 보면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 말에 부과를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내용을 살짝만 보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빠진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건 아직은 팩트는 아닌데 아마 한국경제에서 취재를 하면서 요거를 받겠죠? 결국에는 이제 토어제로 묶인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까지 부과하면 거래 실종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진짜 요즘에 양도세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거래가 없다 보니까 그마저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를 주셔서 한 납세자분은 공인중개사비가 되게 많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억울해가지고 이거 너무 많지 않냐? 라고 했는데 공인중개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겨우 받아서 이제 우리 직원들 월급 주게 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거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아무튼 이 기사만 보면 아직 확인도 안 된 경제성장 전략에서 확인됐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요 이제 기사만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이거 분명히 부활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밌는 자료가 또 나옵니다.
바로 재정경제부에서 보도 설명 자료가 나오는데요. 한국경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기사입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 보도에 신중을 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보도자료를 내요. 즉, 야, 한국경제 너 그거 확인된 거 아니잖아. 우리가 결정된 바도 없는데 왜 그런 보도를 해? 라고 보도자료를 반박 기사로 낸 거예요. 뭐 한국경제나 재정경제부 상황에서 뭐 뭔 일이 있는지는 전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아직까지도 결정된 바가 없다. 이게 자랑이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지금 다주택자 국민들은 지금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예요. 아니 유예를 할 거면 하겠다, 아니면 뭐 유예를 종료할 거면 하겠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 국민들은 그걸 믿고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빨리 이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유예 여부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국민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다주택자 중과세율의 취지가 이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 집 팔 때 세금 정말 많이 할 거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팔어. 그래야 공급이 늘어날 거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협박을 받는다고 파실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홀딩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통령 임기는 어차피 5년이에요. 그리고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는 올라가죠? 네,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요. 그만큼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인 거죠. 정권은 언제든지 바뀌고요. 그에 따라서 정책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팔지 않을 거고요. 당연히 그로 인해서 집값은 잡기 힘듭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뭐 협박용이죠. 협박 같은 걸로는 집값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 말고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뺏기지 않는 그날까지 저 텍스 헌터는요,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고독한 절세가 쇼츠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하지도 못하는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금을 좀 더 편하고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